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주영 회장의 놀라운 인생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다. 학력 때문에, 출신 지역 때문에, 혹은 단순히 외모나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타인을 평가하고 깎아내린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된다. 분노로 맞받아치면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반대로 움츠러들어 침묵만 한다면 상대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설적인 기업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평생의 경험 속에서 찾아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의 기회도 사회적 배경도 거의 없었다. 18살에 홀로 상경하여 밑바닥 노동을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그는 줄곧 촌놈, 외부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수많은 무시와 경멸의 순간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때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바로 상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공격자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이다. 정주영은 이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다. 그는 무시당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그가 막 자동차 수리소를 운영하던 시절, 지방건설청의 한 관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사장 같은 작은 수리소가 어떻게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복잡한 도면을 이해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곧장 반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주영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부장님,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면 읽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결국 장시간에 걸쳐 도면 읽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돌아가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흥미로운 사람이군요. 앞으로 계속 연락합시다. 무시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다. 정주영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미소와 감사 인사를 무기로 삼았다. 공격자가 기대하는 것은 분노와 좌절인데 그 반대로 반응하면 공격자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을 마주했을 때 인간의 뇌는 순간적으로 혼란을 느끼며 공격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주영은 이런 원리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지금은 배우는 순간이다 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태도는 부드러워지고 긴장은 완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당했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곧장 폭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꾹 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폭발은 상대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고 침묵은 오히려 무시를 정당화시킨다. 정주영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제시했다. 바로 차분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가 당신은 경험이 없으니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맞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이 말 속에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와 동시에 배우려는 적극성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비난에서
건설적인 협력으로 변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주영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를 처음에는 무시했던 인물들이 나중에는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자에게 끌린다. 그러나 여기서 강자란 단순히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제어하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주영은 바로 그런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릴 때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주영 역시 인간이었기에 화가 났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는 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내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시간 벌기였다. 즉각 반박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며 미소를 짓는 것이다. 그 몇 초의 여유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다 현명한 대답을 떠올릴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방법은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기였다. 상대가 지적한 내용 중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다. 정주영의 사업사는 곧 감정 통제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작은 수리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현대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무시와 도전을 받았지만 그는 늘 첫 번째 원칙을 지켰다. 덕분에 그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적을 동지로 만들고 비난을 동력으로 바꾼 인물로 기억된다. 정주영이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대신 미소와 감사로 대응하라. 이 원칙을 실천하면 무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공격자는 혼란에 빠지고 당신은 오히려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무시당했을 때 반드시 이기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정주영은 이를 평생 몸소 증명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이 정해놓은 규칙 속에서 싸우려 한다. 상대방이 던지는 비난,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 기존 권위가 세운 기준 안에서 승부를 내려 하다 보니 출발선부터 불리해진다. 정주영은 일찍이 이런 구조적인 함정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전쟁터,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쟁터를 선택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비밀이었다. 상대의 게임판에서 굳이 불리하게 싸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판을 흔들 수 있고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주영은 강원도 아산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가난해 쌀밥 한 끼 먹기조차 어려웠다. 당시 사회의 통념은 분명했다. 공부를 못하면 출세할 길이 없고 돈이 없으면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정주영이 이 사회의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평생 농부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는 학력 경쟁이 아니라 현실의 시장이다. 그는 교실보다 장터에서 더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18살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선택은 당시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한 일은 막노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길을 모색했다. 돈도 학벌도 배경도 없는 자신이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쌀가게, 자동차 수리소, 심지어 건축자재 운반까지 손대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무 일이나 했다는 것이 아니다. 정주영은 의도적으로 남들이 외면하는 시장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는 수리소를 운영했다. 당시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 시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정주영은 오히려 그 속에서 미래를 보았다. 정주영이 보여준 두 번째 원칙은 단순히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는 수준을 넘는다. 그는 전쟁터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계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기존의 건설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았다. 당시 대형 건설사들은 주로 정부 발주 공사에 집중했지만 정주영은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 공사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다. 그리고 기술을 축적한 뒤에야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중동 사막으로 눈을 돌렸다. 남들은 불가능하다며 웃어넘겼지만 정주영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전쟁터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고 따라서 경쟁자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만든 전쟁터에서는 늘 부족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전쟁터에서는 그 부족함조차 무기가 된다. 정주영은 학력이나 영어 실력, 자본의 부족을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해외 협상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야 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해 상대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단순한 한국어 단어 하나를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진심과 열정은 언어 장벽을 뛰어넘었고 오히려 협상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주영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남의 판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판을 바꿔라.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자동차 수리소에서 건설로, 건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해외 진출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쟁터를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달랐다. 정주영이 선택한 전쟁터에서는 그가 결국 승자가 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친구나 사회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규칙 속에서 더 열심히 싸우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리한 싸움이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정주영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남이 정한 전쟁터에서 싸우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전쟁터를 선택하고 거기서 승부를 내라. 정주영의 두 번째 비밀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다. 세상은 늘 우리를 무시하며 이미 짜여진 규칙 안에서 경쟁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전쟁터를 만드는 사람이다. 정주영은 바로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가 될 수 있었다. 정주영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실패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재벌 회장, 현대그룹의 창업주로서의 영광만 떠올리지만 그 뒤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그러나 정주영은 실패를 다르게 보았다. 그는 실패를 단순히 좌절의 흔적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가장 값진 교과서라고 여겼다. 바로 이것이 그가 남긴 세 번째 비밀이었다. 정주영이 20살 무렵 세운 첫 번째 가게는 쌀가게였다. 그는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지만 곧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주변 상인들의 견제, 경험 부족, 자금 관리 미숙이 겹쳐 결국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들이라면 이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장사에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쌀가게에서의 실패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었지만 얻은 것은 장사꾼의 눈이었다. 즉, 그는 실패를 통해 장사의 기본, 사람의 심리, 시장의 흐름을 배웠다고 본 것이다. 정주영의 인생에서 실패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동차 수리소를 열었을 때도 불황이 닥치자 큰 손해를 보았고 건축 자재 사업에서도 도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심지어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려 했을 때는 국제 경쟁의 장벽 앞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가 달랐던 점은 실패의 반복 속에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그는 실패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으며
실패가 쌓일수록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었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 태도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실패를 곧 나고 낙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정주영은 오히려 실패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직원들에게 교훈으로 삼게 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울산 조선소 건설 때였다. 정주영은 한국에 전혀 기반도 경험도 없는 조선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조선업계는 물론 한국 정부조차 그의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처음 해외 투자자를 만나 설득했을 때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심지어 한국이 무슨 배를 만드느냐라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정주영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실패에서 내가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유조선 그림을 들고 다니며 울산 앞바다의 빈 땅 사진 위에 합성해 보여주었다. 결국 영국의 투자자들이 그의 집념과 계획에 감동해 자금을 지원했고 울산 조선소가 탄생했다. 만약 정주영이 첫 거절에서 포기했다면 오늘날 한국은 조선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정주영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회고했다. 쌀가게 실패에서는 장사의 원리를 배웠고 자동차 수리소 실패에서는 기술과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해외 협상 실패에서는 말보다 행동, 꿈보다 실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진리를 얻었다. 이렇듯 실패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계기였다. 오늘날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한다.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까 두렵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모든 두려움을 정면으로 깨뜨렸다. 그는 실패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며 이렇게 말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실패는 나에게 가장 값비싼 교과서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실제로 그는 실패를 통해 성장했고 그것이 현대그룹을 일구는 토대가 되었다. 정주영의 세 번째 비밀은 명확하다. 실패를 피하지 말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패를 교과서로 삼아라. 그의 삶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좌절이 아니라 도약이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그를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었다. 앞서 우리는 정주영이 남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무시와 경멸을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덧붙였다. 상대를 존중하되 주도권은 놓치지 말라. 그는 상대방의 비판과 모욕을 무조건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스스로의 원칙과 비전을 굽히지 않았다. 존중과 주도권의 균형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었다. 독한 근성으로 끝까지 밀어붙여라. 정주영은 실패와 무시를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끝까지 견디고 밀고 나가는 근성으로 바꾸었다. 수십 번 좌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결국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와 맞물려 무시를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완전한 철학망을 이룬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쟁터를 바꾸며 비판을 배움으로 삼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두고 그러나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야말로 정주영의 진짜 힘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현대 사회에서도 무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학교, 직장, 사회, 어디에서나 우리는 종종 능력이나 배경 때문에 평가절하당한다. 그러나 정주영의 5가지 원칙은 단순히 참아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무시를 무기로 삼아라. 조롱을 명예의 훈장으로 바꿔라 라는 적극적인 철학이다.
즉,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말 속에서 배우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이 남긴 5가지 황금 원칙을 통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나요? 혹은 실패 때문에 용기를 잃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5가지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분노 대신 미소, 절망 대신 근성, 무시 대신 성장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교훈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번 새로운 이야기와 교훈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시는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든 선물이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